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F4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간 F4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거에서 추가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모르고 있었던 세금 문제, 양국 가는 세금 문제, 그리고 또 건강보험 문제,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4 비자 받는 거는 뭐 예년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 한국에서 세금 문제라든가 미국에서 보고해야 되는 세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가신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4 비자, 한국에서는 F4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1, 2, 3, 4, 그리고 F4 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또 미국이나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은 F4 비자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F4 비자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4 비자를 받으면 이제 거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소증은 뭐고 F4 비자는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미국 시민권자는 이제 한국 가서 90일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비자로 90일을 체류할 수가 있는데, F4 비자를 받고 있으면 한 번에 이제 5년짜리 복수 비자를 주니까 5년 안에는 한국 가서 얼마를 체류하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실물하고 있는 어떤 종이가 아니라 그냥 여권에 F4 비자를 갖다가 뭐 허락해 준 겁니다. 뭐 심지어 여권에 도장도 안 찍어줘요. 요즘엔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여권에 F4 비자의 권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4 비자를 이제 우선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한국 가셔갖고 뭐 6개월을 있다 오시든 아니면 뭐 받자마자 5년을 있다 오시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한국에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요즘에 주민등록증 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사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을 많이 하는데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하는 거, 그다음에 핸드폰을 오픈하는 거, 어디 주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소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소증을 한국에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자는 권리이고요. 거소증은 실물 신분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물어보시는 게 F4 비자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인데, 예. 영주권자는 이제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F4 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F4 비자는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 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 혹은 또 할아버님, 할머님이 한국분이었던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비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F4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고 미국 여권이다, 혹은 뭐 캐나다 여권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F4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배우자가 미국인인데 F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배우자가 미국인이면 F4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또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는 5년짜리를 줍니다. 비자는 5년짜리를 줘요. 그리고 거소증은 2년 혹은 3년짜리를 줍니다. 이게 왜 그런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2년 플러스 3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5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뭐 2년마다 주면 이제 비자가 또 남아 돌겠죠. 그러니까 2년, 3년, 예, 혹은 3년, 2년 이렇게 줍니다. 미국에서 신청을 하면 한국 가서 2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3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거나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던 외국 국적자, 그러니까 혼혈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이제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으로 40세까지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한국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미국에서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범죄자를 받아줄 나라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남자분들은 이제 한국에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41살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F4 비자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승준 씨도 40살이 넘고 나서 F4 비자를 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가면 본인이 군대를 가야 되죠. 근데 40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도 한국에서 계속 보낼 수가 있는 비자가 F4 비자이기 때문에 41살이 넘어야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미국인인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F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나는 F4 비자가
받았고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도 가능한가요? 예. 가족과 함께 오려면 남편분은 F-1-9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방문 동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은 분들은 같이 살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F4 비자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한국에 있다가 뭐 남편이나 혹은 아내 외국분인데 초청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F-1-9 한국에선 F19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F4 비자를 받으면 우선 뭐가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한국에 여행을 간다. 석 달간 비자를 받는다. 한국에서 일을 못하죠. 예, 불법 취업이 됩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노동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취업 혹은 또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거소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인 인증된 핸드폰을 한국에서 핸드폰이라고 하죠. 핸드폰을 오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한국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많이 본인 인증을 할 때 쓰는 거는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된 핸드폰이 없으면 쿠팡에 가입도 못하고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근데 은행 어카운트도 오픈 못하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쓰는 앱을 이용 못합니다. 기차 예약 같은 것도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인증된 게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한국 갖고 여권 내밀고 만들었던 선불폰이 있는데 그건 본인 인증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전화 통화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한국의 본인 인증이라는 거는 핸드폰에 본인이 누구인지 그 신상 정보를 갖다가 같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가 없으면 한국에서 사는데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쿠팡에서 뭐 주문하려도 남한테 부탁해야 되고요. 배달을 시키려도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근데 기차표를 예약하려 하더라도 요즘에 KTX 같은 경우는 출입닷컴 같은 데서 예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는 뭐 디스카운트 받는 것도 없고요. 레귤러 프라이스 다 내야 되고요. SRT 같은 또 다른 사설 기차 같은 경우는 출입닷컴에서 또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까지 직접 가서 미리 표를 사갖고 와야 되는 이런 또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래 계신다. 한 두세 달 여행 갔다 오신 건 상관없는데 오래 계신다. 그러면 확실히 이 거소증이 있어갖고 본인 인증 핸드폰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택시도 잘 안 잡혀요. 옛날처럼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 붙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앱으로 부르고 있는데 택시 부르는 것도 여러분이 뭐 우버를 사용하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우버도 수도권 인근만 많이 있습니다. 지방 쪽으로 하면 우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택시 같은 거 이용하실 때도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된 전화기가 있어야 된다. 본인 인증하려면 거소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같이 신청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4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에서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거소증은 안 만들어져요. 거소증이란 말 뜻은 뭐냐면 거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거소증을 안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를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나가면 F4 비자를 받고 나가는 순간 벌써 며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3년짜리를 안 줍니다. 2년짜리를 줍니다.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왜 3년, 2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고 나서 한 달 있다 한국에 나갔어요. 그러면 한 달이 더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가시는 분은 2년짜리를 주고요. 한국에서 한꺼번에 F4 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을 같이 신청하면 3년짜리가 나옵니다. 저희의 경우는 3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권해드리는 게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한국 가서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 있기 때문에 영사관을 가려면 LA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굳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적 상실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뭐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이코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약 날짜가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 가서 예약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예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3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시즌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기다리신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예약을 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가 다 그대로 있다. 그럼 거기서 바로 신청을 하고 보편적으로 한 3주 정도면 거소증까지 바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뭐 이런 것처럼 거부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갖다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만 다 준비되면 여러분이 거부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범죄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거부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만 좀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가시면 highkorea.go.kr, highkorea.go.kr 여기에 접속한 다음에 방문 예약의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사무소, 본인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걸 신청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데 경상남도에 갈 일이 있다. 근데 거기를 예약하니까 바로 내일 되더라. 그래서 경상남도에 가면 여러분은 도로 퇴짜를 맞게 됩니다. 도로 서울 가서 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소지가 필요해요. 주소지가 필요한데 그 주소지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그 주소지가 한국에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관할 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나뵀던 우리 우영 식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관할 사무소 예약이 돼갖고 바로 그 다음날 신청했습니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달 걸렸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주 걸렸습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출력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F4 비자를 미국에서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F4 비자 받은 걸 입력하면 미국에서 highkorea.go.kr을 직접 들어가서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한국 간다. 그러면 한 달 뒤 날짜로 예약을 하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관할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소증을 2년짜리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같이 신청하는 게 저는 더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거는 크게 뭐가 있냐면요. 꼭 준비해야 되는 거 시민권 원본입니다. 시민권 증서, 시민권 원본. 그리고 결혼하고 성이 바뀌신 분은 marriage certificate, 성이 왜 바뀌었는지 이거 증명해야 됩니다. 여권과 한국 이름과 또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60세 미만인 분은 apostile라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범죄 기록, FBI 범죄 기록을 체크한 다음에 그걸 apostile로 떼갖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한국에서 다 되고 여러분 뭐 순서를 보면 거기서 뭐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어플리케이션 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필아웃 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한국에서 다 바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셔갖고 하이코리아에다가 방문 예약하시고요.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셔갖고 만약에 여러분이 국적 상실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국적 상실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하면서 바로 거소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적 상실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한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거나 혹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법적으로는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는지 혹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았는지 혹은 일본에서 시민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자진 신고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F4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적 상실이 안 돼 있다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불법인 사람한테 비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 사람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신청을 딱 바로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복수 국적을 받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영주권자고 한국 국적인데 65세가 돼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65세부터는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한가요? 이것도 안 됩니다. 65세가 되셨든 70세가 되셨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받고 국적 상실 신고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을 안 하는 거예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한 다음에 도로 한국에다가 65세 넘었으니까 복수 국적을 신청합니다라고 국적 회복 절차를 거치는 게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해외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국적 상실 신고는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아포스티오. 아포스티오는 사실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아포스티오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국과 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미국에 살면서 중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F4 비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FBI가
범죄 기록을 체크해 줍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FBI에서 체크한 거 종이가 날라오면 이게 진짜다. 이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외국 문서를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해주는 국제 인증입니다. 이게 6개월 안에 것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4 비자 받기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캐나다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캐나다 안에서 범죄 기록을 받은 다음에 캐나다 영사관이 이를 증명해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캐나다도 이제 아포스티어 협약국으로 됐기 때문에 아포스티어를 받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단 60세 이상은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포스티어 이거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 증서, 이거 좀 준비하셔야 되고, 성명이 변경된 근거, 결혼 증명서, 이런 같은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3개만 가져가면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F4 비자를 만든 영상을 제가 한 3번 이상 만들어 드렸고, 저도 한국에서 F4 비자를 하고 거소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하고,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행정사를 한국에다가 일을 부탁하면 되는데 제가 적정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행정사한테 400만 원 바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정 가격을 알려드릴 건데 한국 가서 행정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아포스티오 만약 60세 미만이라서 아포스티오 요걸 떼갖고 가고요. 시민권 증서 가져가고요. 성명이 변경된 근거 요거를 다 가져갔다. 그러면 한국에서 요거 신청해 주는 게 행정사 비용이 한 5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씩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요거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요걸 대행해 주면 이게 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뭐 아포스티어 떼오는데 몇십만 원 더 받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만약에 까먹고 안 갖고 왔다 그럼 떼올 수는 있어요. 시민권 증서를 또 미국에서 붙이고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바뀐 거 증명 요거 하고 이게 다 수수료입니다. 그건 또 100몇십만 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요 3가지만 준비하셔갖고 한국에서 행정사에 하셔갖고 400만 원씩 바가지는 쓰지 마시고요. 몇십만 원 정도에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이니까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공백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으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갖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와서 한국에 몇 달 있다가 도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30일 이상 해외 나가면 6개월 이게 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아포스티오 다 들고 시민권 들고 다 들고 왔고 F4 비자 거소증 받아갖고 한국에 갔는데 보험이 6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다음에 한 달 이상 있다가 도로 한국에 갑니다. 그럼 도로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어차피 이거는 맨데토리예요.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좋든 싫든 들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한 15만 원 정도예요. 이게 해마다 금액이 다시 산출됩니다. 국민건강 평균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니까 뭐 요즘에 100불 돈이니까 사실 한국에서 보험 커버되는 거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6개월 동안 보험이 없으니까 걱정이고 F4 비자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6개월 동안 캔슬이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이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갖고 있는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에서 병원 간 거를 리임버스 해주는 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게 없으면 여행자 보험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단기 의료보험을 드셔도 되고 한국 가서 또 단기 의료보험을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들면 되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소용없는 게 제가 어디에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 그 보험 회사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런 보험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설명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의료보험이 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한국 갖고 만약에 내가 병원 가면 커버가 되나?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이런 걸 좀 알아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5세 넘으신 분이 이제 한국에서 법안이 있죠. 복수국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하시면 사실 이 보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에 3년 있다가 도로 한국에 들어가도 도로 그냥 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이런 분들은 복속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말고 F5 영주증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증 비자를 이용하셔갖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삶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불편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핸드폰으로 다 본인이 확인을 해요. 근데 거소증 번호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행이 어카운트 오픈돼요. 여권으로 만든 선불폰은 본인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핸드폰이 인증돼야지. 저는 한국에서 쿠팡도 가입하고요. 배달도 시켜먹고 기차 예약도 하고요. 택시도 바로 부르고요. 한국하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도 그 선불 카드 이거 안 쓰고 은행에서 나온 데비트 카드, 한국에서는 체크 카드라고 하죠. 체크 카드에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오고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게 바로 그걸로 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핸드폰이 없으면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가셔서 핸드폰 하시면 그냥 알뜰폰 같은 거 하세요. 한 달에 한 10,000원짜리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 많이 할 일 없으니까 10,000원짜리만 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하신다. 한국에서 일을 하신다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일을 하면 뭐 미국도 세금 내고 한국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취직해서 직장 생활 하시면 한국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또 세금에 플러스 연금을 냅니다. 미국도 소셜 연금을 내죠. 월급의 일부가 소셜 연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40 근로 크레딧 이상을 받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야 돼요. 한국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플러스 국민연금까지 내야 돼요. 근데 이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일하다가 나 도로 미국 간다. 그러면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 냈던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그냥 살 것 같았고 미국에 연금 받는 거 이걸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받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받을수록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 유지된다. 그러면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계속 받는 게 낫지 그걸 일시불로 받으면 금액이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미국에 오셔갖고 40 근로 크레딧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 안 채워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했던 거 근로 그 소득이 있어갖고 국민연금을 냈던 거 한국과 뭐 혹은 미국 혹은 캐나다의 납부기간을 합쳐서 그 40 크레딧을 갖다가 같이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걸 좀 사고 싶은데 뭐 이거 어떻게 되나요? F4 비자 갖고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살 수가 있고요. 월세, 전세 뭐 이런 같은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외국인이 취득했다고 꼭 신고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갖고 수도권 안에 있는 부동산은 거주를 2년 동안 하는 증명을 해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심하게 뚫게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집만 사놓고 나 미국에 한 6개월 있다가 왔다 갔다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집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법이 나왔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외곽 지역에 있는 집은 여러분이 사 놓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집 사놓는 건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이 생기면 여러분의 그 의료 보험비가 더 올라갑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금도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국과 미국의 중복 과세 문제도 있고 뭐 면세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 과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는데 거소증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서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냈는데 그 집주인 있죠. 그 집주인이 만약에 뭐 쉽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뱅크럽시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14일 내에 주소지를 갖다가 알려줘야 돼요. 원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들도 등록을 해야 되죠. 거소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소증에 있는 주소랑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갔다 14일 내에 그걸 갖다가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런 전세 보증금을 뜯겨 먹어도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서 일하시고 뭐 이런 것보다는 미국에서 번 돈 갖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제 한국에 은행을 하나 만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돈을 한국에다 보낼 수가 있는데 10만 불 이하까지는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근데 10만 불 이상 보내는 거 뭐 몇백만 불도 보낼 수 있어요. 예. 보내는 건 문제 안 되고 와이어로 돈을 보내는 거는 600만 불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원타임에. 예. 그렇게까지 보내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증빙이 필요해요. 무슨 증빙이냐? 이 돈이 내 미국 어카운트에 있은 내 돈이다. 세금 제대로 다 내고 그냥 미국에서 제대로 깨끗한 돈이라는 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이게 뭐 무슨 마약을 판 건지 뭐 무슨 밀수를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만 불 이하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는 포함 안 되고요. 예,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잔액 합계가 10,000 불을 넘으면 매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좀 이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걸 왜 보고하죠? 세금 내야 되나요? 예, 세금은 안 내요. 그냥 미국의 시민이 해외에 얼마의 미국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거를 정부에다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없지만 만약 보고를 안 하면 여러분이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연금.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데 소셜 베네핏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소셜 한국 가면 못 받는다는데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 못 합니다. 소셜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서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가 힘든 분들한테 SSI라는 걸 주죠. 예, Supplemental Income을 줍니다. Social Supplemental Income을 주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돈은 미국을 떠나서 30일 이상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안 줍니다. 옛날에는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산망이 안 됐으니까 옛날엔 받은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뭐 여권에 전산망 다 있었고 여러분이 미국 여권 들고 다른 나라 갖고 30일 이상만 있으면 이 돈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편하게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미국 내에서 살기 힘드니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셜 돈이 안 나온다는데요. 이건 원래부터 안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6개월씩 살아도 이 돈이 꼬박꼬박 은행에 들어왔어요. 예, 이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파악이 다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안 나오고요. 여러분의 연금 있죠. 예, 소셜 베네핏 받는 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한국에 10년 살든 20년 살든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냈던 돈이에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받죠. 미국 은행에 따박따박 꼽혀 들어갑니다. 그 돈을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셜연금 받는 거는 한국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도 미국 사회보장연금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만 과세를 하고 미국도 사실 요거 세금 안 내죠. 근데 미국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깎이는 거죠. 예. 업트 85%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요거를 맨날 많은 분들이 말을 잘 이해 못 하셔갖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기다 세금을 안 붙입니다. 그래서 연금만 갖고 산다. 뭐 미국에서 소셜에서 받는 소셜 베네핏이 와이프랑 제 거랑 해갖고 한 달에 한 5,000불 돼요. 그래서 5,000불이면 한국에서 한 700만 원 되니까 그거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세금 내나요? 예,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 대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신 거. 저 미국에다 집을 렌트하고 뭐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상가 건물 렌트한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에 8,000불씩 들어오는데 그거 한국에서 세금 내나요? 예, 원칙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돈이 있다는 거, 예, 10,000불 이상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미국에다가 미국 시민권자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예, 그냥 예금, 정기적금, 입출금 계좌 10,000불이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주식한다, 투자 계좌, 증권 계좌, 펀드, 예, 이런 같은 거 투자도 10,000불 넘으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생명보험인데 여기다 이제 해지 환급급, 그러니까 이게 투자성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예, 혹은 뭐 연금 계좌, 예, 이런 같은 게 있다. 이게 10,000불 이상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00불 있을 때는 뭘 보고하냐? FBAR라는 걸 신고합니다. FBAR, 예, FBAR을 신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10,000불 있을 때 이걸 신고를 하는데 FinCEN 폼 114라는 거 구글에 찾아갖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자서명도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미국에 있는 CPA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직접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돈이
20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FATCA라는 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건 부부간 같은 경우는 40만 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같은 거를 해갖고 40만 불 넘어갔다. 이 돈이 한국에 들어가 있다. 예, 이런 같은 거는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요것도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미국 세금 다 낸 돈으로 한국에서 쓰는 거니까 세금 안 내지만 만약에 보고를 안 한다. 그럼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세 신고서에 같이 첨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 보고할 때 같이 CPA한테 얘기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건당 10,000불 이상의 벌금도 물을 수가 있고요.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그러면 10만 불. 예, 이렇게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꼬박꼬박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 있는 거. 그래서 한국 어카운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과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미국에는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인정해 주나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캘리포니아, 뉴저지 이런 데 있는 운전면허증은 아포스티유만 떼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아포스티유가 이거는 스테이트 아포스티유를 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바꿔줍니다. 예, 바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포스티유는 스테이트 아포스티유고 거소증, 여권 요걸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신체 검사 뭐 눈 같은 거 나쁜가 뭐 이런 것만 통과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국제면허증을 가져가면 국제면허증은 이제 1년이죠. 예,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차 렌트도 가능하고 다 하니까 그게 좀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바로 시험을 봐갖고 그냥 새로 면허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주증 받을 때 집 주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내 집이면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서를 제 이름을 했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내니까 거주증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 집에 있어갖고 본인이 계약서도 없고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내라는 폼이 있습니다.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그쪽에 사무실 가면 거기서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의 신분증 4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집을 산 건가? 혹은 뭐 전세를 얻은 건가 아니면 월세로 계약한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 집에 제가 있다. 그럼 장모님 집 이름으로 이 집을 사신 거다. 그럼 장모님이 집 등기부 동본을 가져가갖고 장모님 아이들이랑 가져가갖고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장모님이 전세를 했다. 그럼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면 되고요. 장모님이 월세를 하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월세 계약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출입국 사무실 방문을 갖다가 미리 예약해 놓고 거주증 신청하고 제일 먼저 핸드폰 개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계좌 오픈해 놓고 6개월 후에 건강보험 요걸 갖다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F4 비자를 처음 시작해요. 내일은 이제 F5, F5 숫자 5, 요거 설명드릴 건데 F5 비자를 바로 신청 못합니다. F5 비자는 F4 비자를 갖고 2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인가요? 한국에서 거주가 2년입니다. 근데 30일 이내로 왔다 갔다 한 거는 한국에서 거주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을 한 3주 갔다 왔다. 뭐 대만을 3주 갔다 왔다. 그거는 한국에 쭉 거주한 걸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6개월 있다가 미국 와서 6개월 있고 또 제가 지금 그러죠.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총 거주 기간이 지금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돼요. 저는 F5 비자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한 1년, 한 3개월, 4개월을 더 한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5 비자와 F4 비자에서 사실 제일 큰 게 보험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F4 비자는 이제 매번 몇 년마다 갱신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근데 F4 비자만 있어도 한국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혜택 누리면서 다 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생활비 문제인데 한국에서 돈을 미국에서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F4 비자도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가 돼서 해외에서 생긴 수입에 대해서 한국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그럼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난 세금 보고를 해야 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세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6개월 이상 있으면 법상으로는 해외에 있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 추적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렌트 주시는 우리 우행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그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년 세금 보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 오픈할 때 소셜 넘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는 소셜과 연동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래서 한 달에 5천 불씩 가져와요. 한국에 가져오는데 가져와서 그걸 생활비를 씁니다. 그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이제 이게 다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에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 세금을 안 내요. 뭐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한미 간에 이제 서로 상호 협정이 있는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갖고 왔고 그것도 한국에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미국도 당연히 세금을 낼 거고 여러분이 뭐 렌트비를 갖고 뭐 한 달에 7천 불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5천 불이 남았어요. 그걸 한국에 갖고 와요. 미국에서 벌써 세금을 냈잖아요. 지금 그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는 13만 불까지예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는 매번 환율에 따라 다르죠. 한 2억 돈 됩니다. 2억 돈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쪽 나라에서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나라에서 그 세금의 차액만 내면 됩니다. 완전 면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소득세가 한국이 30%고 미국이 32%다. 그럼 미국에서 32%에서 세금을 냈어요. 그럼 한국에서 낸 세금보다 많이 냈죠. 그러면 한국에 돈을 갖고 와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소득세가 25%인데 한국에서는 30%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5%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또 거기 대해서 5천 불 갖고 와도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나올 겁니다. 캠피님 저는 얼마를 내면 되나요? 예, 이거 몰라요. 왜 모르냐?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데 여러분이 인컴택스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주마다 세금 다르고 다 다른데 뭐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만 하더라도 1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세금이 더 세다. 근데 미국에서 냈다. 그럼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빼주고 한국에서 나머지 세금을 내는 거고 미국이 세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복수 국적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돈을 내라 갖고 기겁을 했다라는 분도 있는데 복수 국적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F4 비자도 그렇고 F5 비자도 그렇고 네, 복수 국적자도 그렇고 원래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뭐 13만 불씩 버는 게 쉽지는 않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별 걱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미국이 세금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세금이 센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더 세금 낼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셔요. 한 20만 불씩 벌었고 한국에서 20만 불씩 갖고 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예, 송금한 기록을 어디로 송금하겠어요? 한국에는 은행에다 송금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의 은행에 송금할 때 여러분이 거소증이든 혹은 여러분의 F5 비자든 미국의 소셜 넘버를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에서 돈이 들어온 걸 다 기록을 다 미국에다 확인을 해봐요. 요즘에 전산이 잘 돼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꼭 한국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크레딧 카드 다 되거든요. 크레딧 카드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No foreign transaction fee.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쓰시고 그냥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서 바로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 갚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이 없잖아요. 송금이 안 됐어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무슨 이게 세금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금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국인인데 다른 나라 가서 크레딧 카드 돈 썼다. 예, 그거 뭐 다 세금 대상되고 뭐 미국인이 한국 가서 여행 갔다. 그럼 다 세금 대상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완전 빵이잖아요. 예, 그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 빵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다 돈 붙이는 건 뭐냐면 아파트 렌트비 정도 붙여요. 그거 뭐 한 100만 원 정도, 예, 100만 원 정도 붙이고 그 돈은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근데 그 100만 원 정도 붙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제가 골 아프지 않은 게 FR, 예, 만 불 이상 은행에 있지도 않고 그 돈을 붙이는 거는 그게 뭐 관세 붙고 자시고 뭐 세금 붙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한국에다가 이제 뭐 와이즈 같은 걸로 이용해서 돈을 붙인 다음에 그 돈을 내고요. 한국에서 생활비는 그냥 현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씁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환율이 안 좋아요 얘기하신 분들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현찰 싸들고 와서 동대문 가갖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날 환율이 최고의 환율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300원
1,3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1,450원 그래요. 예, 여러분이 그때 뭐 5만 불을 바꿔놨다. 최고 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만 불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쓰면 어떤 날은 1,350원일 때도 썼고 어떤 때는 1,480원일 때도 쓰고 어떤 때는 1,430원일 때도 쓰고 그 돈이 그 돈이에요. 현찰 괜히 들고 있어봤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현찰을 좋아하시니까 한국에 나올 때 100불짜리 돈을 바꿔요. 그 만 불, 한 사람당 뭐 만 불, 2만 불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얼마 들고 오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돈을 갖고 와서 동대문 같은 데서 바꿔서 현찰을 집에다 쌓아놓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세금 추적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현찰이라는 거는 잊어먹기 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크레딧 카드 쓰는 거를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금 받는 거 한국은행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늘 말씀드리지만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한국은행으로 오는 수수료가 있고 그거야 뭐 큰 돈 아닌데 들어온 날짜가 자기네들이 돈 주는 날짜 들어오니까 그 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날 환율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 두 분이 한국에 달러 통장이 있으니까 달러 통장에서 달러를 받은 다음에 환율 좋을 때 한국 돈을 바꾸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탁상 공론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달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달러로 들어가요. 그래서 잔고도 다 달러 남고 달러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은행에서는 달러를 사고 팔 때 어떻게 하죠? 사는 금액, 파는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금리 우대를 해준다 하더라도 1,450원이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 파는 가격은 1,470원, 1,430원 다릅니다. 이게 다르죠. 한번 달러로 들어올 때 벌써 금리 이 스프레드 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근데 그 돈을 한국 돈 또 바꿀 때 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괜히 뻘짓거리였네. 괜히 돈만 손해보네. 물론 저는 실험적으로 한 2,000불 정도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해봤어도 몇만 원 손해 안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 생활비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양쪽으로 돈 뜯겨요. 미국 달러가 한국 은행에 들어올 때 수수료 떼고요. 그 돈 또 한국 돈을 바꿀 때 또 스프레드 수수료 떼고 손해봅니다. 해봤어요. 실제 해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탁상 공론으로 아니 뭐 그냥 달러로 갖고 있다가 한국 환율 좋을 때 그때 바꾸면 되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달러를 갖고 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저는 와이즈 쓰고 있는데 와이즈로 한국에다 붙이는 거예요. 뭐 레메디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저는 레메디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와이즈를 써봤는데 와이즈를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그냥 와이즈 계속 씁니다. 수수료 좀 붙여요. 수수료 붙인데 한 번이면 그냥 바로 한국 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되게 빨라. 금액이 진짜 몇천 불 보내잖아요. 한 2, 3천 불 보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빠른지 미국 와이즈에서 전화기로 돈 붙이고 버튼 누르고 한국은행 앱 열고 한국은행 돈 확인하면 그냥 바로 돈이 들어와 있어요. 뭐 길어봤자 10초, 20초면 들어와요. 미국에서 제일로 돈 보내는 것만큼 빨라요. 더 웃긴 거는 미국은행에서는 돈도 안 빠져나가는데 한국은행에는 벌써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더욱 웃긴 거는 그 돈을 바로 한국에서 결제해갖고 써도 바로 돈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은 한 이틀 있다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와이즈 알려드렸는데 와이즈 레퍼럴 링크는 제가 밑에 놔뒀으니까 와이즈가 좋아요, 레메디가 좋아요. 뭐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요거 600불까지 수수료 면제입니다. 와이즈 제가 드린 링크를 쓰면 저도 레퍼럴비 받고 여러분도 600불 보내는 것까지는 수수료가 면제예요. 그러니까 600불 미만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다음에 앱 쓰는 거 편의성, 그다음에 뭐 수수료, 그다음에 속력 뭐 이런 같은 거 다 비교해 보시고 레메디 쓰고 싶으신 분들 쓰시고 와이즈 생각보다 괜찮네 그럼 와이즈 써도 되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와이즈, 레메디 뭐 어느 회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돈을 붙여요.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돈 붙이는 거 그냥 가끔가다가 몇천 불씩 붙여요. 뭐 한 3,000불 또 한 3,000불, 10,000불 안 넘게 붙여요. 안 그러면 또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뭐 3,000불 붙여도 한 500만 원 되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뭐 현찰 쓸 일이 거의 없는 게 현찰 쓰는 거는 집세 내는 거. 집세 내는 거 현찰 쓰고요. 공과금 내는 거. 그다음에 시장 갔을 때 없어요. 그다음에 현찰 쓰는 거. 5만 원짜리 하나 주머니에다가 꼬깃꼬깃 넣고 다니냐 전화기 뒤에다 붙여놓고 다니면 그 돈 뭐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그냥 놔둡니다. 한국은 편의점 갖고 껌 하나 사고 크레딧 카드 내밀어도 아무도 인상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 카드로만 쓰고 카드로 썼기 때문에 더 이득 본 게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쌀 때 비쌀 때 다 나눠 쓰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바꾸는 게 꼭 이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드를 쓰면 카드 베네핏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카드 베네핏으로 여행도 가고 재작년에도 여행 가고 한 1,000불씩 생겼어요. 예.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스카이패스 카드 갖고 마일리지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또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의 의무는 있어요. 예,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1년에 한 13만 불 이상 예, 올해 기준 작년까지 기준이 13만 불이었어요. 예, 13만 불 이상 한국에다가 보내서 생활비. 여러분 13만 불이면요. 그 돈이 2억이에요. 2억. 예, 2억이면 한국에서 얼마를 쓰는 겁니까? 예, 한 달에 뭐 꽤 많은 돈을 쓰는 거죠. 그 한 2억 4천이면 2천만 원 쓰는 거니까 뭐 한 1,000만 원, 1,몇백만 원 쓰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진짜 부자예요. 예,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유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회계사 뭐 그다음에 이런 법리사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돈 주고 컨설팅 받으시면 되지 뭐 꼭 이렇게 예, 유튜브 갖고 모든 정보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야,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99%의 분들은 여기에 걸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냥 세금을 내긴 낸다. 법리적으로 낸다. 근데 미국의 세금을 많이 냈으면 한국에 낼 게 없고 그다음에 한국의 세금이 더 세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낸 것만큼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몇 %안 된다. 그렇지만 이건 좀 알아보시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우영 식구 또 한 분의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주식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불이 더 엑스트라 생겼다고 합니다. 10만 불이 더 엑스트라 생겼는데 그 돈을 이제 한국에다가 갖고 왔더니 한국에서 안 거지.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또 세금 때리는 게 미국보다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을 내라. 예,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반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아갖고 미국에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세금을 양쪽에다가 많이 낸 바람에 꽤 많이 손해봤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세금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돼요. 예,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에 이제 여기민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F4 비자 뭐 신청하는데 뭐 수수료니 뭐냐 갖고 뭐 미국 돈은 얼마 안 들어요. 뭐 한 300불 들어가나 2, 300불? 행정사 시켜봤자 한 6, 700불이에요. 예, 뭐 미국에서 시민권 잃어버리고 그거 재발급 받는 것도 뭐 500불인가 뭐 그러고 앉았는데 솔직히 그 돈도 아니죠. 예, 하나 받아놓으시면 편해요. 예, 하나 받아놓으시면 한국에서 사는데 편하고 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본인이 인증된 전화기가 있다 그러면 저도 한국에서 매달 돈 냅니다. 예. 그냥 미니멈 8,000원짜리 써요. 알뜰폰. 8,000원 해봤자 5불이니까 그냥 전화번호 살려놓습니다. 왜냐면 그거 5불 아끼겠다고 한 6개월 있다 한국 가는데 6개월 동안 해봤자 30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아끼겠다고 했다가 한국 가서 또 다시 재개통하면 또 은행 가서 전화번호 또 바꿔야 되고 카드에도 전화번호 바꿔야 되고 일 골아파요. 저는 그래서 한국 전화번호 그냥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F4 비자가 좋고 F4 비자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내가 좀 한국에 좀 더 오래 있고 싶다. 아니면 미국과 한국 절반 있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수 국적, 그다음에 F5 영주증 비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제 복수 국적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복수 국적보다는 영주증 F5 비자 받는 게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 빼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헷갈리시면 또 두 번, 세 번 모으세요. 예. 자꾸 보다 보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시면 많은 도움 주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멋있는 은퇴 생활을 위해서 파이팅!